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 오늘은 이 말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의사 부부가 상상만으로 결국 아파트를 현실로 세워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원하는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며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꿈의 집을 손에 넣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상의 힘이 얼마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끌어당김. 돈이 없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의사 부부가 상상만으로 결국 아파트를 현실로 세워낸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으리으리한 집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나서야 비로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저와 아내는 땅을 구매해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이 허락될 때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넓은 공터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느라 그들은 바라던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긴 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은 사업 자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이용하여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더라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선생님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새 아파트에 집중했습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원하는 건물을 더 잘 구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면을 그려가며 마음속에 원하는 건물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다시 말해 완공되어 사람이 들어가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아파트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었고 방마다 세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그 축하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장면에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편의상 그 친구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은 우리 부부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그 친구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주고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파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거라곤 건설 중인 건물 앞에 세워둔 표지판에 적힌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물인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즉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상상을 몇 주에 걸쳐 매일매일 이어가자 우리 부부는 소망과 하나가 되었고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웬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몇 주 전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건설업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는 종종 우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빈 부지에 왜 아파트를 세우지 않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퉁이 땅에 아파트를 짓고 싶지만 얼마나 들어갈진 몰라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의무감이라도 느꼈는지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녀간 후 우리 부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그 건설업자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신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 정도가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만 정중하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도 우리의 상상력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건축업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 설계도가 자신의 파일에 있으며 거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될 거라고 말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계를 이용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돈이 절약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번번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건축업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아파트를 세우려면 필요한 자재를 보관해 줄 회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상 속에서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완공해서 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처럼 전개됩니다. 다음날 건축업자가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어찌됐건 새 건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대출금을 대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하시면 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제 돈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자마자 곧바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세대마다 임대 계약을 거의 마쳤고 완공되는 날에는 단 한 집만 빼고 모두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일어난 놀라운 일에 흥분한 나머지 우리의 상상 속 한 가지 결정처럼 보이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즉시 또 다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 그 빈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와 우리에게 직접 집세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비어있던 그 집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상 속에서 그린 드라마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주 세세하게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놀랍게도 친구인 X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를 방문했고 새로 지은 아파트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X에게 아파트 이곳저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구경을 마치자 X는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 멋진걸. 15년간 꿈꿔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는 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우리의 제일 큰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데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말해 통제된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의사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 집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현실 속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해준 도움의 손길이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의사와 그의 아내의 상상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상상력이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꿈속 드라마로 끌어들였습니다. 부부가 쓴 상상 속 드라마가 그들의 출연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 이야기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끌어당김. 매일 원하는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며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꿈의 집을 손에 넣은 한 여성의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멋진 집에서 잠들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상상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몇 달 전 제 남편은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의논한 결과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와 이모, 10마리의 고양이, 3마리의 개, 1마리의 앵무새가 살 수 있는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먼저 제안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머니와 이모를 좋아했고 어차피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고 있으니 같이 살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보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게 될 집은 크기나 위치, 구조가 매우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멈출 때까지는 집이 팔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4~5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여줬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했고 중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변화를 원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 후로 사용할 마음속으로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남편은 친구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언덕 위에 위치한 집을 찾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집을 보러 왔다고 한번 쓱 둘러보더니 집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곤 열흘 안에 집을 비웠고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선세가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지역 중개인들에게 우리의 요구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중개인마다 황당해했습니다. 영국풍의 오래된 집에 2개의 분리된 거실, 분리된 주방, 서재가 있어야 하며 경사가 높지 않은 평평한 언덕 위에 위치해야 하고 큰 계절 거실 후면에는 목재 패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커다란 벽난로가 있어야 하며 주변 전망이 좋아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런 집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돈의 5배는 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그런 집에서 잠들었고 만약 저 자신이 곧 저의 상상이라면 저는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갈 때쯤 우리는 5군데 부동산을 찾아가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6번째 부동산을 찾았을 때 우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중개인 하나가 옆에 있던 중개인에게 저 사람들에게 킹스로드에 있는 집을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중개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개인이 불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매매 목록에 있지도 않아. 더군다나 집주인 할머니가 그 집 땅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쫓아버릴걸. 그 할머니는 8,000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 땅을 내놓을 리가 없어. 저는 중개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만으로는 그 집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킹스로드 지역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유지 도로로 들어서자 삼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2층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영국풍 건물에 높이 솟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낮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으며 창문이 많이 있어 도시를 내려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묘하게 설렜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한 여성이 어서 오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실내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벽은 단단한 삼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고 벽돌로 만든 커다란 벽난로가 높이 8m가 넘는 아치형 천장까지 이어져 거대한 삼나무 기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방은 디킨스의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 했고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위층 주방의 발코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성당에 있는 법한 창문을 통해 하늘과 산 그리고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보였고 아름답게 조각된 삼나무 벽의 햇빛은 눈이 부셨습니다. 아래층에는 서재가 딸린 넓은 주거 공간이 있었고 분리된 출입구와 분리된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2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긴 복도가 나오고 각각 침실과 욕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거실이 있고 거실을 나가면
나무와 삼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두 번째 테라스가 나왔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8,000평 땅 위에 지어진 집을 보며 중개인들이 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지에는 소유자가 같은 커다란 수영장과 수영장에 딸린 집이 있었고, 범죄는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수영장이 딸린 공시지가가 높은 8,000평 부지를 살 생각도 없었지만 살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저는 화려한 거실을 지나 한 번 더 계단을 따라 올라가 주방에 있는 발코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아주 흡족한 얼굴로 손에 담배를 들고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3명의 중개인이 이제 막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말이라도 꺼내보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어본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한 중개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쓰고 다른 한 중개인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에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탕하고 내려치고는 그런 거 물어보는 일이 당신들 할 일 아닙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중개인들은 알았다고 집주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상 속에서 그 집 주방 발코니에 서서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여보, 새 집이 마음에 들어? 라고 물었고 저는 응, 마음에 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방과 그 안에 있는 남편을 반복해서 상상하고 손으로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도 이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집주인이 땅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우리가 제안한 가격의 집과 그 집이 있는 8,000평 부지를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의 길과 감각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타협이나 중립은 없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감각이 아닌 상상력과 동일시할 때 마침내 현실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단순히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상력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단순히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상상이 가진 힘이 당신의 놀라운 상상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깨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상력에 만들어납니다. 역사의 흐름은 눈먼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활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부부가 보여준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 결과 현실이 그 믿음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한 상상의 힘, 끌어당김의 비밀입니다. 당신 역시 지금 원하는 꿈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정말 멋진 걸 이라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네빌 마인드에서는 앞으로도 당신의 소망을 현실로 이끄는 끌어당김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